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프리뷰 25번째 시간 보스턴 레드삭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을 알아볼까요? 78승 84패 후반기 때 더 무너지면서 5할 승률에도 실패를 했었고요. 그나마 유일한 위안거리가 양키스를 상대로 그래도 이제 우위를 저한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타선에 비해서 투수진이 확실히 약한 모습 보이면서 꼴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브리그에서는 투수진을 보강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루카스 지올리토와 2년 계약을 했었고 리암 핸드릭스와 체이스 앤더슨을 데리고 왔는데 일단 지올리토가 또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네,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고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렉 와이저트, 아이제이아 캠벨, 타일러 오닐, 본 그리솜, 그리고 타일러 하이네만, 마지막에 우아사와 나오유키를 또 데려왔어요. 네, 마이너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풀머를 이제 데리고 온 게 가장 눈에 띄었고요.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크리스 세일이 있었습니다. 보드고도 빠져나갔었고, 팩스턴, 애덤 주바, 저스틴 터너, 몬데시, 루이스 우리아스 등이 있었습니다. 예상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제런 듀란, 2번에 라파엘 데버스, 3번 트레버 스토리, 트리스턴 카사스, 타일러 오닐, 요시다 마사타카, 그리고 세단 라파엘라, 엔마누엘 발데스, 코너웡이 라인업을 이루게 돼요. 팩스턴과 세일이 빠져나간 선발진에는 브라이언 베이오가 1선발로 올라섰고요. 닉 피베타, 커터 크로포드, 게러 위틀락, 테너 하우크가 선발진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불펜진 말씀드리면 켄리 젠슨이 마무리를 보고요. 크리스 마틴, 조시 윙코스키, 아이제 캠벨, 조엘리 로드리게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설마 또 꼴찌입니다. 2000년 이후의 명문팀을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승을 3번을 했었던 샌프란시스코가 있겠지만은 이게 2004년 이후 월드시리즈 우승 4번을 만들어내는 보스턴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보스턴은 2004년 이후에 완전히 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거듭났는데 지금 이게 암흑기가 조금 이제 길어질 징조가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는 시즌인데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기가 좀 힘들고 또 반면에 나머지 AL 동부지구 4팀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했어요. 과연 보스턴이 이 4팀 사이에서 이제 올라서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낼 수 있겠는지를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하위에 그치게 되면은 3년 연속 지구 최하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보스턴이 3년 연속 최하위를 내려앉은 게 디비전 시대에는 있지도 않은 일이었었고 리그를 건너가서 1925년부터 30년까지 리그 최하위에 그쳤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수모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희망적으로 좀 보이진 않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오프 시즌 참사를 극복하라입니다. 크랙 브레슬로 CBO의 첫 오프 시즌이었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영입했던 선수들은 계속해서 부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본 그리솜도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부상으로 빠졌고 거기다가 지올리토는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죠. 그렇죠. 리암 핸드릭스 계약했지만 올 시즌에 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켄리 젠슨이나 요시다 마사타카 이런 선수들 계속해서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레이드에 실패를 하고 말았고 조던 몽고메리 영입이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애리조나에 가고 말았고요. 이러한 오프 시즌의 참사를 과연 보스턴이 이겨낼 수 있을지, 사실은 보스턴이 올 시즌에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트레이드에 성공을 하는 게 오히려 보스턴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크랙 브레슬로 CBO가 과연 오프 시즌보다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과감한 무브를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젊은 선발진입니다. 보스턴 마운드가 젊어졌어요. 30대 중반에 세일과 팩스턴이 이제 나가면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이 떨어졌습니다. 30대 피베타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다 20대 젊은 투수들로 채워졌고요. 이게 문제는 세대 교체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터 크로포드와 위틀락이나 테너하우크는 이미 봤던 얼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선발로서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 게 베이오 아니겠습니까? 베이오는 또 이제 보스턴이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드러냈지만은 사실 베이오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봤을 때는 1선발에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선발진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팀 내부 사정에 의한 한계로 만들어진 젊은 선발진이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이 이제 공존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관전 포인트들이 다 좀 암울하네요. 보스턴을 뒤로 미룬 것 치고는 너무 좀 암울해요.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방망이로 일랜다입니다. 보스턴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투수진보다는 타선에 집중이 되어 있는 팀이에요. 지난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22위, 그리고 불펜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20위였는데 올 시즌에 또 리암 핸드릭스가 복귀가 불투명하고 지올리토가 빠진 상황에서 투수진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게다가 보스턴은 수비가 리그에서 거의 그쵸. 최악의 네. 팀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즌 디펜시브 런 세이브 마이너스 20, 메이저리그 24위였고요. OAA는 마이너스 50, 메이저리그 최하위였습니다. 결국에는 투수진과 수비에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공격에서 일을 내야 되는데 지난 시즌 공격력은 괜찮았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11위의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젊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지난 시즌의 공격 생산력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을 보여줬던 트리스턴 카사스나 제런 듀란 그리고 세단 라파엘라라든가 윌라이어 어브레이오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라파엘 데버스를 도와줘야지 공격으로 좀 더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여차하면 브리슬로가 던져야 될 수도 있어요. 투수가 너무 없어요. 보스턴을 봤는데 이렇게 좀 보스턴이 투수가 부족했던 시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투수 기근 현상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너진 수비는 어떡하나입니다. 앞서 이제 뭐 이형 위원이 소개를 했듯이 작년에 보스턴이 DRS가 마이너스 20, OA가 마이너스 50이었는데 이게 평균 대비 아웃카운트 처리가 집계된 게 2016년부터거든요. 2016년 이후에 보스턴보다 단일 시즌에서 안 좋았던 팀이 2017년 매치가 유일합니다. 그 당시에 매치가 OAA가 마이너스 58이었어요.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데버스가 3루에 있고 카사스가 1루에 있는 이상은 내야 수비가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데버스는 사실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미 몇 년 전부터 드러났었고 카사스도 지난해 1루 수비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보스턴의 수비가 나아질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이제 트레버 스토리가 유격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런 듀란이나 타일러 오닐이 이제 코너 외야수를 맡게 되면은 아마 이제 두 선수가 중견수는 아니니까는 좀 더 나은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에 엠마뉴엘 발데스가 2루 수비 훈련을 겨울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송구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올해는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를 보고 싶어서 저는 무너진 수비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양키스에게만은 지지 말자입니다. 중요하지.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네, 보스턴이 올 시즌에 양키스보다 순위가 낮을 거라는 거는 뭐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키스 상대로는 이겨야지만이 또 보스턴 팬들에게 할 말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치. 지난 시즌에 보스턴이 양키스 상대로 9승 4패 우위를 보였고요. 4번의 시리즈 중에서 3번의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특히나 양키 스타디움에서 5승 1패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지난 시즌에는 양키스 상대로 강점이 있었는데 올 시즌 사실 전력 차이가 더욱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팀의 대결은 전력 차가 무색한 경기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요. 객관적인 전력이 의미가 없죠. 보스턴이 그 전력차를 극복하고 양키스에게만은 지지 않는 게 보스턴에게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주목해야 할 선수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선수 아닙니다. 코라입니다. 아, 코라 중요하죠. 아직까지 팀하고의 연장 계약 소식은 없었습니다. 코라가 올해 계약 마지막 시즌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지도력은 모두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뭐 레임덕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팀이 어떤 지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코라를 탓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코라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보스턴은 계속해서 저희가 리더의 부재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선수단의 리더가 없다면은 지도자 코라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줘야 그나마 좀 보스턴의 추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코라도 지난 겨울에 크랙 카운셀에 5년 4천만 달러 계약을 봤을 겁니다. 혹시나 양키스가 에런분을 이제 경질을 하면서 코라를 데리고 오면은 이건 또 큰 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렉스 코라의 거치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목할 선수는 트리스턴 카사스입니다. 지난 시즌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시즌 출발은 썩 좋지를 못했어요. 첫 67경기에서 2할 1푼 6리에 홈런 8개 기록을 했는데 이후 65경기에서 3할 1푼 그리고 16개의 홈런 기록하면서 리그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친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양쪽 무릎이 썩 좋지 맞아요. 못하면서 타석에서나 수비에서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릎 상태가 회복을 하면서 본인 특유의 파워를 과시하기 시작을 했고요. 보스턴 타선이 중거리 타자들은 꽤 많은데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타자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라파엘 데버스와 함께 보스턴 타선에 파워를 보태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트리스턴 카사스를 주목해 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타선이 마운드를 보완해 준답니다. 마운드는 지금 지올리터가 아웃된 것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신호로 보이고 여기서 좀 내부적으로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타선이 마운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써봤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투수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브라이언 베이오가 180이닝 이상 3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1선발 역할을 해준다입니다. 현재 보스턴의 전력을 따져봤을 때는 베이오가 그 정도로 성장을 해주는 게 베스트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양키스의 승수 자판기가 된답니다. 앞서 이재영 위원이 이제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뽑았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반대로 되면은 이제 보스턴은 성적과 양키스의 상대 모두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최악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레이드 할 선수가 아무도 없답니다. 브리스가 또 손발이 묶인 채로. 네. 보스턴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스턴의 올 시즌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